지금도 우주 이런 거는 아무리 봐도 막 그냥 그러려니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나사 JPL에 우주 이런 걸 봐도 그러려니. 근데 지구 과학에 관련된 지구 위성 미션은 뭔가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이렇게 무슨 신내림 받는 것 같긴 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를 가게 됩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신 거죠? 나사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사 포스닥토럴 펠로십이라고 있어요. 네, 포닥 펠로십이 있는데 그거는 시민권 관계없이 외국인 분들도 가능해요. 그거는 약간 패기 있는 학생들이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나사가 연구 주제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연구자분들이 이걸 보고 나사에서 이런 위성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으로 내가 이런 자료로 이런 연구를 하면은 너네 미션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라고 이제 프로포저를 쓰는 거죠. 프로포저를 하죠. 네. 네. 제가 그거를 프로포저를 썼어요. 네. 근데 이제 나사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위성에서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약점은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프로세스를 못 보잖아요. 그리고 위성 프로젝트 같은 게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사이즈가 커요. 픽셀이. 왜냐면은 지구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하수 프로덕트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위성 얘기를 드릴 텐데 300kg, 300kg 이 정도 돼요. 한 픽셀이. 근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금 무슨 매니지먼트를 하겠냐. 약간 이게 300kg, 300kg라고 하는데 군사위성 같은 경우는 1m가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1m 안에 있는 거는 딱 다 볼수 뭔지 있는.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300kg, 300kg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사이즈 정도 돼야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 보기는 쉬운데 애플리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대학원생들이 나는 이거 굉장히 잘 안다. 필드에서 난 이거 직접 샘플링 했고 모델도 돌릴 줄 알고 너의 위성 데이터랑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쓰는 프로포절이 MPP, 나사 포스닥토럴 펠로십 프로그램. MPP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진짜. JPL이 아마 제일 빡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쵸. JPL이 제일 빡세죠. 네. 그래서 나사 JPL에 이제 펠로우십으로 신청을 하셔서 네. 됐고 첫 출근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첫 출근이요. 첫 출근 되게 긴장 많이 됐어요. 근데 JPL이 되게 막 삐까번쩍한 데긴 한데 나름 약간 허당인 데가 많아요. 저한테 7시 반에 정장같이 이렇게 쫙 빼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아침 7시 반에요? 네. 그 상당히. 배지를 받아야 된다고. 사진 찍고 이래야 되는구나. 뭐 검사, 서큐리티 해야 된다. 그래서 7시 반에 왔는데 아무도 저가 온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왜냐면 저는 이제 외국인이니까 서큐리티를 혼자 들어갈 수가 없고 누가 에스코트를 해줘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에스코트 해주시는 분이 까먹고 이제 저를 이제 버렸구나. 버리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2시간 반을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진짜? 그 배징 오피스에서 첫날 와. 그래가지고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안 붙었나? 막 약간 잘못됐나? 네. 그리고 이제 그날 막 힐을 신고 와야 된다. 근데 사실 지구과학 쪽이나 그런 데서는 여자들이 힐을 안 신거든요. 학회 가도 다 그렇죠. 편하게 신고 오는데 힐을 신고 오래요. 그래서 힐을 신고 갔는데 거기가 언덕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JPL이. 근데 갑자기 투어를 시켜주겠다고 그 언덕을 다 바로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또 산책로가 그렇게 예쁘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힐 신고. 네. 너무하네. 근데 그래서 한 2시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그냥 택시 불러서 집에 갔어요. 서럽죠? 서럽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운동화 신고 나갔어요. 이게 이제 2번째 출근일 때인가? 첫째 날과는 편해졌네요. 뒤에 산 보이시죠? 네, 저 산. 여기 탄 거예요, 힐 신고? 저 이제 산책로 그냥 조금 한 1시간 정도. 이미 입구부터 언덕이야. 네, 그러네요. 맞아요. 언덕, 다 언덕이에요. 어. 네. 저희도 저기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3주 전에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3주, 전에? 네. 그러면은 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DSN? 시그널 받는 어. 네, 미션 컨트롤 룸도 제가 이제 모셔드릴 수 있어요. 우와! 와. DSN은 네. 지금 제임스 웹 데이터 받는 곳이에요. 네, 데이터 올 때 그 시그널 내려오는 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막 그래픽으로 해놔가지고. 진짜? 영화에서 보는 그 파란 룸 있잖아. 사진 좀 이따 나올 텐데 거기도 우와.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쪽에다가 우와. 통보를 해가지고. 내가 힐을 왜 신어요, 저기 가서?
와. 콘텐츠 잘 나오겠는데요, 그거. 산책로도 이렇게 1시간 이렇게 그래, 해보시고. 괜찮아. 그쵸. 네. 그때의 고통을 같이 첫날에 같이, 그쵸. 첫날 출근의 고통을 신고식. 신고식. 여기가 이제 제가 만약에 가면 그렇죠. 미션 컨트롤 룸이랑 클린룸 저기 다 같이. 클린룸에서는 아마 로보틱스들이 만들어질 거고 네, 위성 같은 거 조립하고. 위성 조립하고 그때 근데 우와. 달라요. 이제 뭐 어떤 위성이 와 있기도 하고 갈 때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아. 예. 그래서 나사 하면은 보통 이제 우주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구 과학에도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지구를 전체를 위성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 아날로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락을 알아야 화성에서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 자료 보시면은 지구 미션이 굉장히 많아요. 지구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미션이 있죠. 네. 지금 돌고 있는 게 저게 다 위성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주를 그러니까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하는 게 저 맨 왼쪽 위에 있고 이제 지구를 돌면서 다른 임무 정찰을 한다든지 뭐 정찰 위성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관측하는 위성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지를 관측을 하는 관측 위성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고 지금 밑에는 달도 있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태양을 관측하는 위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네, 생각보다 그래서 위성이 저렇게 많아요. 놀랍죠? 저도 근데 사실 나사 가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저는 나사 가기 위한 여정 하면은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간 것도 있지만 그냥 어쩌다가 누가 학회에서 너 같은 애가 나사에서 일을 해야 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나는 외국인인데 어떻게 내가 가냐. 저도 이제 잘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외국 학생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하는데 프로포저를 쓰는데 제가 위성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원격 관측이라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약간 퍼즐 짜맞추기로 이렇게 해서 프로포저를 썼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약간 사람이 진짜 자기한테 맞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 게 다른 거는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역사는 아무리 봐도 외워지지가 않고 지금도 우주 이런 거는 아무리 봐도 막 그냥 그러려니 이런 게 많아요. 근데 나사 JPL에 우주 이런 걸 봐도 그러려니. 근데 지구 과학에 관련된 지구 위성 미션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으면은 무슨 신내림 받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춰지는 게 보여요. 내가 이거 연구를 했으니까 이 위성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거 재밌겠는데? 약간 이런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이야. 쉽게 돼요. 그 분야는. 과학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학이 그냥 실험하는 게 아니라 거의 사업가예요. 어떤 사업템이 대박을 날까? 지금 현재 나사에서 관심 있는 게 뭐고 나사에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연구비가 어디로 많이 가고 있는가를 보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저거 사업 되겠다. 그럼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나 이거 사업할 줄 아는데 나한테 돈을 써.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죠. 미래를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를 기반으로 약간 예언의 능력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 그래서 그거를 팔 줄 아는 그런 사업적인 그쵸. 약간 마케팅까지. 약간 그래서 문과 맞아요. 그게 이게 진짜 문이과 통합 인재형이라고. 그 프로포절 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은 그러니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은 것들도 사실은 샘플 같은 것들도 다 있으실 테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포닥 때 한 연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나사에서 과학 포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사 인사부를 통한 JPL에 이제 있으면서 포닥을 했는데 제가 공부한 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하수거든요. 근데 네. 저기에 지도를 보시면 센트럴 밸리라고 나온 곳이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그냥 땅 면적으로는 한 캘리포니아의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저기 수자원이 많아요. 지하수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쪽에서 농사를 많이 짓거든요. 네. 그래서 농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거기 기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건조한 곳이잖아요. 그쵸.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이제 지하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어. 네. 어느 정도 농산물의 규모가 나오냐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400여 종의 농산물이 재배가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브레드 바스킷이라고 그래요. 빵 바구니? 미국 내의 빵 바구니? 이렇게 CF 같은 거 찍을 때 네. 보면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미국 전체를 먹여 살리는 주다라고 해가지고 농산물이 400개 정도가 재배가 되고 총 이제 연간 수익이 74조 원 정도. 와, 74조. 55 billion dollar. 와. 그래서 포도만으로 이제 와인 이런 거 해서 7조 원이 나오고요. 포도만으로 7조. 야. 천조. 미국의 클래스가. 네. 네.
와인 같은 거 7조 원, 그다음에 아몬드 저기 사진 보시면은 약간 보랏빛으로 보이는 게 다 아몬드 나무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되게 예쁘죠. 근데 아몬드가 또 물을 엄청 먹는 애예요. 그래서 5조 원이 이제 아몬드로 나오고 딸기 하나로만도 뭐 4조 원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400여 종을 재배를 하니까 굉장히 물도 많이 먹고 주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경제 수입의 하나의 경로죠. 아예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진짜. 맞아요. 스케일이 달라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가뭄을 생각을 하시면 가뭄이 이제 오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건조하니까. 근데 가뭄을 생각하시면은 보통 이제 지표수를 생각하세요. 아, 막 강이 마르고 땅이 그쵸. 갈라지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지하수는 발 밑에 있기 때문에 잘 경각심을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안 보이니까 안 일단은. 보이니까. 근데 이제 가뭄이 이렇게 지표수까지 말려버리면은 진짜 지하수를 많이 뽑아서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하수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캘리포니아의 지하수 오. 자원 부족. 네.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조금 이제 과학적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데 왼쪽 거 보시면 지하수 측정 가능 위치인데 이제 우물의 위치가 아까 그 센트럴 밸리 맵에 나오는 건데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네. 우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부 지방에 물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그쪽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실제 관찰 횟수를 보시면은 다 북쪽에 밀집돼 있죠. 네. 북쪽은 비가 많이 와요. 근데 그래서 관찰이 쉬워요. 물을 가늠하기도 쉽고 지하수 같은 거 잘 가늠하기도 보이고. 쉬운데 예. 근데 이제 남쪽에는 왜 이런지 모르는데 인프라가 부족한 건지 사람이 부족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관찰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내가 농작업을 하면서 얼만큼 지하수를 뽑았었는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지하수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와, 사실은 아까 조 단위로 재배하는 그 네. 농산물들이 비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지하수 네, 끌어서 그렇죠. 쓰는 거거든요. 네. 와. 그래서 만약에 비 오는 거를 체크카드라고 생각을 하면 저축 예금 그런 거 다 지하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돈 없을 때 뽑아 쓰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고 얼만큼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어. 네, 그게 좀 문제가 되죠. 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델을 이용을 해서 대충 가늠을 하는데 작은 글씨는 읽으실 필요 없고 진한 남색을 보시면은 지하수의 양인데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죠. 저게 다 남쪽에서 지금 지하수의 양이 저렇게 팍팍팍팍팍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모델을 돌리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 센트럴 밸리를 3D로 보여드리는 건데 지층의 구조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네. 지하수를 한 곳에서 뽑아 쓴다고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지하수가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그쵸. 물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저게 한 지층에 있는 그 색깔이 다른 게 다 지층의 특성이 다른 거거든요. 어. 그래서 저거는 한 지층만 지금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복잡하죠, 구조가. 그쵸. 그래서 지하수를 공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음. 일일이 우물을 파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오. 네, 그래서 이제 나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 내가 나사를 왜 갔냐? 위성을 쓰겠다. 그렇죠. 그래서 간 거잖아요. 네. 네. 지하수를 우물로만은 일단 데이터도 너무 부족하고 모델하기도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성으로 날려서 하는데 위성의 그레이스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레이스 미션이 원래 중력 미션인데 중력에 민감한 위성을 2개 같이 가요. 근데 2개 같이 가면서 한 220km 둘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프로그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성마다 GPS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빨라지는 그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에 민감하냐면 중력에 민감해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이제 산을 넘어가고 있죠. 근데 산을 넘어가면은 산에는 이제 매스가 많기 때문에 중력이 강해지겠죠. 그럼 그렇죠. 중력이 강해지면은 얘가 빨라지겠죠. 앞에 네. 게. 네. 그럼 빨라지면 뒤에 거는 나 저거 220km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둘러서 이제 가죠. 산을 잡기 시작해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모델을 돌려가지고 여기에 중력이 이만큼이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매스가 이만큼이 있었구나. 이렇게 건너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이점인 거는 이게 30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같은 위치를 도는데 30일 만에 산이 막 갑자기 변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지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러면은 뭐가 변하냐면 이제 지하수가 변할 때 그렇죠. 그게 중력이 야, 변하기 이거를 시작하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응. 나사가 이런 걸 하는구나. 어. 근데 이거를 내 연구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를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지하수 포함
포함 다른 뭐 지표수까지 다 측정이 되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씩 빼내요. 다른 미션이 있기 때문에 눈을 재는 미션을 통해서 눈을 빼내고 그렇죠. 지표수를 이만큼 해서 지표수를 빼내고 하나씩 빼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게 지하수. 이야. 야. 그래서 그 비디오 자료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그레이스 미션인데 와. 오. 이걸 이제 이게 오, 이거 둘이- 벌어진다. 벌어져. 둘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식으로 중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제 와.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지하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저 조그만 것들이 열심히 돌아가지고 저렇게 아. 빨간 곳은 지하수가 떨어지고 있는 곳 막 이런 식으로 아, 저거- 빨간색이 지하수가 지금 없는 예, 인도 곳이-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죠. 그러네요. 사실은 JPL 하면은 딱 우주만 생각하기 네. 쉽잖아요. 근데 김한결 박사님을 모신 이유도 나사에서 이런 것도 한다는 걸 네, 보여주고 맞아요, 싶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연구는 그 그레이스 미션이랑 다른 미션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지하수 매니지먼트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였거든요. 그 캘리포니아에 보시면 빨갛잖아요. 네.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쓰다 보니까 땅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지층이 이렇게 침하한다 그러나요? 네. 와, 우리나라도 subsidence라고 빨갛네요. 하는데, 네, 그렇죠. 그 지하수를 뽑았으면은 지층 사이사이에 있는 물을 뽑아쓰다 보니까 미네랄 그레인 같은 게 이렇게 가라앉아요. 네. 아. 근데 진흙 같은 경우는 손에 넣고 이렇게 쭉 물을 짜시면은 다시 그 안에 물을 넣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진흙 같은 경우는 가라앉으면 그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되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다시 올라가고 하긴 하겠지만 진흙은 이게 회복이 되지가 않아서 아까 그 저축은행 말씀드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축 한도가 100만 원이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점점 이 돈을 쓰면 쓸수록 80만 원, 75만 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봇대 사진 보셨겠지만 그게 맨 꼭대기에 1925년도에는 땅이 저기 있다가 지금 1977년에 찍은 사진인데 50년 안에 땅이 엄청 가라앉았죠. 저렇게 가라앉은 거라고요? 네, 와. 지금도 빠른 곳은 1년에 뭐 1피트 정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니, 놀랍죠? 오, 진짜 너무 놀라운데요? 야. 그래서 이제 위성으로 근데 그걸 또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인쌀이라는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은 레이더를 이용해서 땅이 얼만큼 가라앉는지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미션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유럽에서 이사에서 한 미션인데 밀리미터 단위로 볼 수 있어요. 땅이 네. 가라앉은 거를. 그래서 자랑해도 되고 제가 그린 건데 잘 와. 컴퓨터로. 네. 논문에 쓰셨나요? 네, 논문에 썼던 그림이에요. 네. 저는 이거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컴퓨터로 막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아니, 컴퓨터로 뭐 어떻게 그린 거예요? 손으로 그린 게 아니고? 네, 캔버스 X라는 옛날 프로그램이 있어요. CAD 비슷한. 어. 네, 대학원 때 받은 라이선스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와. 그 위성 그림은 이사에서 퍼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지하수가 꽉 차 있는데 물을 뽑아서 쓰면은 이제 가라앉겠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인쌀 미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인쌀 미션은 그래도 픽셀 사이즈가 괜찮은데 그레이스는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지하수 매니저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너네 나사는 이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다른 모델이랑 다른 미션이랑 접목을 해서 너네 지하수 우물 자료랑 비교를 해서 보여주면은 되지 않을까?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걸로 저는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사의 취약점을 안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야, 왜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되지.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있는 거 하면 안 돼. 있는 거 하면 안 되고 나는 있는 거 했거든. 네. 근데 나사에서는 되게 신나했던 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점이 되니까 제가 그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제가 논문에 썼던 건데 중요한 거 그냥 보시면은 파란색이 그레이스 자료예요. 그러니까 위성 자료고 그 회색이 이제 여러 우물 자료를 이제 필터링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해서 우물 자료가 또 얼마나 많죠. 많기도 하고 좀 막 띄엄띄엄 있는 것도 많고 부정확하고. 부정확한 게 많은데 그걸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위에 픽 같은 것도 잘 잡혀져 있고 노랗게 이제 2011년부터 17년이 가뭄의 해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2017년 확 올라가시는 거 보면 그때 회복인데 그 가뭄도 잘 캡처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그레이스로도 충분히 매니지먼트 정도 스케일의 지하수를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네. 어. 그래가지고 이 다음 자료에서는 이제 그거를 저희가 툴을 만들었어요. 나사 자체에서. 오. 제가 이제 인턴들이랑 다른 분들이랑 해가지고 이걸 아예 그 매니저들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까 아. 해가지고 이런 좀 인터랙티브한 툴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걸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걸 이제 같이 개발을 했죠. 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색깔 보이는 거는 인쌀, 그러니까 얼만큼 땅이 가라앉고 있느냐고 저 점 하나하나는 다 우물 자료예요. 아. 그래서 우물 자료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레이스 자료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툴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야. 이야. 이제 이게 포닥대 한임. 네.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오, 야, 우리도 못하던 거를 하게 됐어. 그럼 이 정도면은 이제 포닥을 넘어서 사이언티스트로 취직시켜줘도 되겠다. 사실 JPL이 포닥에서 정직원으로 넘어가는 약간 트랜지션 승진이 아니라 그게 좀 빡세요. 빡세죠. 왜냐면은 JPL도 그렇고 나사도 그렇고 이 연방 정부 돈을 받는 데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나 뭐 구글처럼 이렇게 팍팍팍팍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너무 느리다 보니까는 거의 인원 제한이 있어요. 인원 제한 아닌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겹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제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포닥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운 게 어드바이저가 있잖아요. 위에 PI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랑 제가 하는 게 겹치면 저를 굳이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독창적인 연구를 좀 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이제 해안가 쪽 연구를 제가 다시 들고 왔어요. 오. 그래가지고 정직원 자리를 노려봐야지라고 하는데 마침 다른 해안가 팀에서 자리가 열린 거예요. 저는 이제 지하수 팀이었는데 해안가 팀에 자리가 열려서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승진의 개념이라보다 그냥 아예 잡설치로 다시 재입사. 네, 그런 식으로. 와. 네. 사실 저는 JPL에 남을 생각을 못했었죠. 저도 이제 어떻게 내가 여기서 막 그랬는데 이제 한 3년 차쯤 됐을 때 되게 멘토링을 많이 해주셨어요. 코칭을. 너는 여기서 절대로 겹치면 안 된다. 너만의 그런 독창적인 야.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것도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네, 팁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포닥이 끝나고 해안가 팀으로 이제 사이언티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수면 팀으로 갑니다. 해수면 팀으로 가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포닥 때 한 거는 조금 연구가 내륙에 있는 지하수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해안가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세계 인구 거의 40%가 해안가 100km 내에 거주를 하거든요. 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지하수 수자원에 따른. 그래서 그쪽에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공부하는데 저희 팀이 하는 게 이 해수면 상승을 저희가 이제 그렇죠. 미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구 뒤에 보시면은 빨갛게 된 부분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곳들이고 네, 그다음에 뭐 그래프 보시면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데 되게 빨리 올라가고 있네요.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지하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 해수면이 상승되면 어떻게 되냐면 박사 때 보여드린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지하수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해안가에. 그 지하수도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염도가 올라가면서 델라웨어 쪽에 있는 밭인데 거기서 이제 물을 뽑아 쓰다가 보니까 다 지금 소금물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밭이 다 하얗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저 맹그로브라고 필리핀 같은 데 보면은 맞아요. 네, 숲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지금 하얗게 나무가 죽어버리고 그게 담수여야 되는데. 네, 그렇죠. 담수랑 이런 염도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해수가 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이제 파이프 같은 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 녹이 슬고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 그냥 포인트만 아시면 되는 게 이제 왼쪽에 이제 좀 연한 색이 담수고 네, 그다음 오른쪽에 진한 색이 해수인데 그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게 밀고 들어오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압력으로 인해서 경계선이 빗금 처진 데 보시죠? 거기가 이제 오염이 되는 곳입니다. 네. 네, 염도가 올라가는 곳.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 위성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위성으로 이거를 할까? 이런 거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일단 위성으로는 식물이 죽어가고 밭이 색이 변하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아니면 이제 모델을 좀 개발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은 우리가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물이 정말 차서 섬이 없어지고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뭐 높게 쌓으면 되지 뭐 약간 그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네요. 되게 우리하고 밀접하게 일상생활에서 네. 관련이 있는.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국방부라 그러죠. Department of Defense. 거기서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주제예요. 오. 왜냐면은 해안가에 다 항구가 있고 해안가에 공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투를 위한 그런 데가 지금 이제 막 잠기기 시작하면서 파이프 같은 게 다 망가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눈에 또 안 보이기 때문에 다 망가지고 나서 알게 돼요. 안 나오면은 네, 막 물이 이상한 게 나오고. 네, 밑에 인프라가 다 가라앉으면은 그런 건 이제 전투 같은데 좀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구나.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건 이제 나사에서 자체적으로 JPL에서 이제 개발한 툴인데요. 이제 이런 거에 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사에서 지구과학적인 것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위에 링크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얼만큼 홍수가 나타날 것인가 와. 이런 거를 위치별로 조금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알래스카 어디인 것 같은데 알래스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에는 한 1년에 10번 정도 거기가 지금 약간 잠기는데 나중에 2080년이 넘어가면서 1년에 한 100일 정도는 거기가 지금 해수면 상승 때문에 계속 홍수가 날 예정이다라는 거를 지금 와. 계산을 다 저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예측을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데이터도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와,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네. 엄청난 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진짜. 이게 저 약간.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 같은 팀끼리 하는 거죠. 네. 와, 그렇군요. 네. 이거는 이제 해수면 상승이라고 하면은 과학자에 이래서 좀 어려운 게 제가 보니까 모두 정확한 답을 원하셔요. 그래서 2010년, 2020년 지나서 2100년에는 언제 얼만큼 막 이러는데 되게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도 이 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5개가 있잖아요. 그 5개는 클라이밋 시나리오에 따라서 얼만큼 올라가느냐이고 그 색깔은 뭐냐면 해수면 상승도 그 바다가 열을 받아서 부피 팽창하는 정도가 있고 물이 이제 빙하가 녹아서 물이 더 많아지는 정도가 있고 지하수를 뽑아서 땅에서 바다로 흘려내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물의 양이 변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에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자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도 물론 미션으로는 위성으로는 바로바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제 미래를 보는 거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요인을 되고 다 고려를 해야 되네요. 프로세스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건 지금 아이슬란드에서 빙하가 녹는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엄청 빠르죠. 네. 이게 엄청 빠른데 아이슬란드 경우는 좀 특이한 게 해수면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해수면 하강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면 당연히 그 바로 옆에 해수면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건 찬물이잖아요. 찬물이 더운 물에 들어가면은 또 이게 여러 가지 강한 점. 해류가 생기고 이 물은 오히려 아이슬란드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나타나게 돼요. 바다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물이 빠져버리는 거군요. 여기는 계속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머. 그래서 와. 이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슬란드는 어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아까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빙하가 컸다가 작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그만큼 줄어들죠. 작아지죠. 네. 그러면은 제가 아이슬란드면은 바다를 이렇게 끌고 있다가 제가 몸이 작아지니까 바다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중력이 작아지니까. 그렇겠네요. 그럼 바다 물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멀리. 그러면은 그 빙하가 있던 무게가 이제 사라지니까 땅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해수면은 중력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커지는구나.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 해수면이 쫙 가라앉고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게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그게 문제가 왜 되냐면은 이제 그 해양 생물들은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구가 여기까지고 배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다가 막혀버리고 배가 이제 멈추는구나. 멈춰버리거나 뭐 물고기 잡는 것도 이제 더 멀리 나가야 되고 더 깊은 물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와, 상상도 네. 못했던 얘기네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 그냥 이제 해수면 상승이라고 이제 안 하고요. 나사에서는 해수면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상승도 있고 이제 하강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해수면 변화가 맞는 말이겠네요, 네, 이 해수면이 어디서 상승하고 있냐면은 뜬금없는 마셜 제도 막 이런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에서는 이제 그 빙하에서 내려온 물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엄청나게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죠. 마셜 제도 사진인데 저렇게 이제 방파제 같은 거를 계속 쌓아 올리고는 있는데 와, 너무 속도가 빠르죠. 어,
진짜 아니 진짜 코앞이네요. 네. 그리고 저런 데가 또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인구가 작으니까 그 문화를 보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투발루라든가 뭐 키르바티라 하죠. 그런 섬나라들이 다들 이제 막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고 와. 그 사람들은 이제 어디다 둘 것이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많죠. 너무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투발루의 외교 장관이 물속에서 아, 네. 물속에서 우리 이제 섬이 이렇게 잠기고 네.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동참을 해주세요. 라는 이제 연설을 바다에서 했거든요. 바닷속에 네.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제 나사에서 저희 JPL에서 연구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런 거를 대비를 할 수 있나, 얼마나 빠르게 대비하고, 그리고 거기는 또 과학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많이 높지 않아서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오늘 보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을 거예요. 저도 네. 되게 이런 이렇게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는 지금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 생각보다 큰 문제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와.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 멋있다. 이거는 과학자라고 하면 약간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실험만 한다던가, 아니면 뭐 프로그램만 돌린다던가. 그래서 이제 과학을 저도 처음엔 내가 어떻게 과학자를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좀 과학을 관심 있지만 이과를 못해서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거에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도 뭐 프로포절 잘 쓰는 사람 있고, 논문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실험 진짜 잘하는 사람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잘하지만 그런 테크니컬한 거, 코딩 같은 거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칼택에 있는 대학생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하는 것도 사실 일의 일부고, 그림 그리고 뭐 센서 직접 만드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가 그런 걸 하니까 스쿠버 다이빙도 직접 연구비 내고 갈 수 있는. 야. 네. 합법적인 스쿠버 다이빙.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면모가 있으니까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뜻에서. 중요한 일 하시네요. 와, 폭스뉴스에 출연을 하셨어요. 사실 나사에서 제가 버프를 많이 받는 게, 논문 하나 좀 잘 나오면 모든 미디어 팀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에서 이제 우리 나사 소속 뭐 JPL 소속 연구원이 이런 논문을 냈다 그러면은 이제 미디어 팀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미디어 오피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인터뷰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좀 생방송 같은 것도 처음 해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근데 너무 사실 좋네요. 이게 더 떨리던데요, 저는. 2시간이나 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2시간 금방 가요. 네. 얘기하다 시간 순삭. 보면. 순삭이에요. 시간 순삭. 진짜로. 네, 이거 마지막은 제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혹시 연락을 하고 싶으시면은 heydrkaira.com으로 오시면은 거기 컨택트 가시면은 거기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 사실 학생분들은 만약에 내가 지구과학 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 뭐 인턴 같은 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미리 레주메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 포닥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 레주메를 모아두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펀딩 같은 게 이제 생기면은 그 레주메에 있는 학생들을 쭉 보고 연락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시 뭐 인턴이나 포닥 관심 있으시면은 레주메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영어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나사에 이제 저장을 그쵸.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 거 소셜은 웬만한 거는 다 헤이닥터카이라로 지금 쓰고 있어서 거기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라든지. 네, 인스타, 유튜브도 아마 그걸로. 네. 헤이 닥터 카이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에서 멘토가 돼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타는 이렇게 얌전하지가 않아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난리입니다. 팟캐스트도 저기 있나요? 저기에 가면 팟캐스트 에피소드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통해서 하고 있는데 가면은 다 링크가 되어 있어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부끄럽지만 영어 공부하기 너무 좋습니다. 말이 좀 빨라요. 제가 들어봤는데 말이 많아가지고. 와, 나 말을 이렇게 빨리 한다고? 네, 할 말이 많아가지고 팟캐스트도 사실 시작할까 하고 생각한 게 몇 년 됐거든요. 근데 항상님께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되게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제가 되게 적극 추천했죠. 네, 맞아요. 적극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동안 델라웨어에서 혼자 못했던 말을 다 지금 쌓아둔 게 되게 많으셨나 봐요. 그래요? 그만큼 빨라요? 네, 맞아요. 저는 이런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멘토링을 될 수 있고 연락 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분이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예.
또 특이한 케이스에다가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에 나가는 것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꼭 도전을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 너무 재밌었어요.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다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은 자주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러주시면 와야죠. 그때 만약에 일정을 JPL, 내서. JPL 자료가 안 된다. 그냥 자료 없이 떠들면 되죠. 좋아요. 자료 다 없이 보여드렸으니까. 팟캐스트 하면서 하듯이 보이는 라디오 하세요, 여기서. 모노극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네,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되면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사실은 김원교 박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십니다. 네. 결혼은 하셨는데 결혼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네. 근데 제가 납치해 왔어요. 그래서 원래 들어오시려는 일정보다는 조금 더 일찍 이 방송 때문에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축하 한 번씩 해주세요. 감사합니다.